가정에 방문해서 수급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오직 수급자를 위한 업무만 가능하다는 점 보호자님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며칠 전 2023년도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핵심 인력이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단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작된 홍보 포스터나 리플릿은 전국의 모든 기관뿐 아니라 누구든지 활용이 가능한데요. 리플릿의 내용 중에는 방문 요양보호사 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은 과거에 제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최근에는 작년 12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해준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이라는 책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리플렛은 이 내용을 요약해 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 유튜브 채널은 장기요양과 관련된 종사자뿐 아니라 수급자와 보호자님들 그리고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까지 관련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본다면은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명시해둔 방문요양의 업무 범위는 크게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으로 나뉘는데요. 신체활동지원은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과 같은 개인위생 활동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기타 몸 단장하는 것들과 중증 수급자의 경우는 체위 변경하는 것, 이동에 도움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화장실 이용이나 기저귀를 교환하는 등의 업무가 해당이 됩니다. 이외에도 수급자의 신체 기능이 향상될 수 있는 가벼운 관절 운동 등이 신체 활동 지원의 업무에 들어가겠죠. 다음 인지활동 지원을 보시면 회상훈련, 기억력 훈련, 그리고 수급자와 옷을 함께 갠다든지 요리를 함께 해본다든지 하는 사회활동 훈련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지원인데요. 장보기, 산책, 병원 이용 등의 외출을 동행하는 것과 수급자의 방 안 청소하기, 빨래 및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정서적 지원으로 말벗이 되어드리고 의사소통에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반대로 부당 요구에 해당되는 유형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는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을 위한 요리나 청소, 세탁 등을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명절 상차림, 손님을 위한 식사 접대 등도 부당 요구에 해당이 되고요. 김장과 집안 경조사 지원도 금지가 됩니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도 부당행위의 예인데요. 시골의 경우는 농사일도 해본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절대 요구해서는 안 되는 업무입니다. 가게 청소, 배달 등과 같은 가족의 생계와 관련된 일 또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즉 수급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잔디 깎기라던가 텃밭 매기 등은 수급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들입니다. 절대 요구해서는 안 되겠고요. 신체 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이외에 과도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안마 등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업무 범위와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들을 살펴보니까 결국 업무 범위의 기준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는 오직 수급자만을 위한 업무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그러니까 먹기, 옷 입기, 화장실 이용, 자리 이동 또는 꼭 필요한 외출 등 이 정도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업무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업무 범위의 기준을 수급자와 가족분들께 사전에 알려주시고 서로 상호 존중하도록 센터와 관계자분들은 중간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정해진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가 계속되는 경우 대응하는 매뉴얼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 대응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기관장, 그러니까 센터장님들이 나서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중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 문제를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론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해당 방문요양보호사 분들은 아무런 역할도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런 부당 요구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주어서도 안 되고요. 한 번 요구했다고 해서 전혀 응대하지 않고 일을 그만두는 방식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본인이 부당 요구에 해당함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제공 가능한 업무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2차 응대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계속 바뀌지 않고 부당 요구가 지속되면 소속 기관에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기관의 센터장님들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앞전에 부당 업무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마찬가지로 최근 이슈가 커지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폭언 등의 경우도 이와 같은 응대가 필요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센터장님들은 이런 요양보호사의 1차, 2차 응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바뀌지 않는 경우는 해당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업무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요양보호사가 이런 부당 행위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다른 수급자와 연결을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전용 전화번호도 이렇게 리플렛에 게재가 되어 있네요. 개별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거나 심리적, 정신적으로 건강 문제까지 있는 경우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의무화된 서식은 아니지만 작년 12월부터 제공이 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라는 서류를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계약 시에 작성하도록 공단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식인데요. 이렇게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해 두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식에 수급자, 보호자, 요양보호사, 해당 센터까지 모두 서명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이 서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작성하지 않는 센터도 많을 텐데요. 앞으로 센터장님들이 앞장서서 이 서식을 사전에 작성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상호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분명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이 서식은 유용하고요.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잘잘못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유용한 서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리플릿 혹은 포스터와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